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9월 12일입니다. 자, 어제가 9월 10일이었죠. 자, 어제 이렇게 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9월 11일 하면 생각나는 거 9.11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이었죠. 벌써 17년 전 일입니다. 자, 뭐 아주 오래전 일이었는데요. 자, 그 9.11 사건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9월 달에 은근히 큰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증시에서 잊혀지지 않는 9월에 있었던 두 가지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교훈, 이것을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두 가지 큰 9월의 이슈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9.11 테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2008년 9월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입니다. 아이고. 두 개 다 10년이 훨씬 넘어가는 일이 되었군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에 그 두 사건이 있었던 날짜가 한 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2001년, 2011년 아닙니다. 2001년, 거의 17년 전 일이죠. 그때 9월 11일 저녁 시간이 떠오르는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술을 한 잔씩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친구랑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을 딱 보니까 이거 뭐 블록버스터 영화도 아니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항공기가 쾅쾅 부딪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영화인 줄 알고 뉴스를 자세히 보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그렇게 자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너무 이게 뭐랄까, 이 사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2일 한국 증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충격 속에서 하한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여의도 출근하는데 저기 멀리 비행기 이륙한 게 어떤 건물 이렇게 싹 지나가면 혹시 이거 9.11 테러가 관련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계속 오버랩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 쇼크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충격 그 자체에 빠졌습니다. 자, 9월 12일 까지 9월 12일에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한가 같고요. 유일하게 전쟁 관련 테마주들만 상승했을 정도입니다. 자, 주가 지수는 순식간에 500포인트를 붕괴를 했고요. 이렇게 갭 하락하면서 붕괴되었고, 이 하락 추세는 9월 20일에 463포인트, 그리고 그 후에 10월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기 때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 우연히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옵션 매매 전략도 한참 연구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양매수 스트레들 전략, ATM기에 있는 양매수 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근월물이 아니고 9월물이 아니었고 차월물이었어요. 근데 이때 재밌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러니까 좀 흥미로웠던 상황 중에 하나는요, 9.11 테러가 있고 이틀 뒤에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엄청날 거란 느낌이 탁 오시죠? 자, 9.11 테러 발생하고 9월 12일에 풋옵션 가격이 순식간에 100배 이상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9월 12일에 그때 당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대박 나는구나 하면서 풋옵션에 엄청나게 매수를 보였다가 오히려 만기일날
예, 뭐 추가 하락하지 않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니까 오히려 예, 개인 옵션 매수 투자자들이 모두 옵션이 휴지 조각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911 이전에 차월물이지만 양매수를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그때 당시 뭐 엄청난 그런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우연히 예, 이게 이제 양매수 수익 나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수익을 내면서 주식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웠기 때문에 9월 12일 날 그냥 바로 청산을 해버렸어요. 아침 개장하자마자. 그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요때 당시요. 참 그 아이러니할 일 중에 하나는 9월 11일 9.11 테러로 시장이 충격을 받자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은 초저금리 상황으로 기준금리를 쫙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파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07년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골디락스 장세를 만든 원인이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묻지마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01년 9.11 사태 이후의 흐름은 이제 강세장이 나타나고 2008년에 약세장이 지속됐는데 그 피크점이 2008년 9월에 있었던 리먼 브로더스 사태, 리먼 파산 요 사건이 시장에 그때 당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사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했죠. 이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요, 9월 10일에 이제 리먼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조짐이 나타났었고, 9월 15일에 6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면서 리먼 사태가 글로벌 시장에 큰 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하락 충격, 그때 당시 리먼 파산이라는 충격으로 인해서 9월 그때 당시 15, 16 그쯤에 증시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9월에는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는 좀 조용히 끝났어요. 그런데 리먼 파산의 여파가 10월 달에 엄청난 심리적 충격파를 안겨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 오는 날 천둥이 쾅 치면은 일단 번개가 번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예 천둥 소리도 안 나네 하는데 조금 있다가 몇 초 뒤에 천둥 소리가 꽝 치는 것처럼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9월에 번쩍 이제 악재를 던져주고 그 충격파가 10월 달에 시장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허무하게 붕괴시킨 것뿐만 아니라 10월 달에 장중 892포인트까지 무너졌고요. 그때 당시 투자자들은 인터넷 농객이 주가지수 500 간다는 그러한 말에 사람들은 투자 심리가 동조되었고, 그때 당시 투자자들의 심리는 지금이라도 팔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그때 팔고 많이 떠났습니다. 자, 하지만 9.11 때도 그러했지만 9.11 쇼크가 있고 얼마 뒤 바로 시장이 강세장이 나왔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 때 리먼 파산 이후 10월에 쇼크가 있은 후에는 시장이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더 빠질 듯 하다가도 안 빠지고, 그러다가 2009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강세장이 나타나는데 주가지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10년 말에 2000포인트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2008년 리먼 파산 이후 10년간
글로벌 증시는 더 이상 심각하게 빠지지는 않고 그런대로 상승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 재미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08년 그 시점부터 보게 되면요, 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뭐 중간에 뭐 심각한 폭락장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00년대 초에는 이런 일이 1년 단위로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아주 심각하지 않은 완만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말이죠. 자, 이 표는요, 제가 99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월 단위 주가지수 등락률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요. 자, 9월 달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하락한 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기록이죠. 자, 9.11 테러와 리먼 파산이 2018년 우리 주식시장에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조건 시장에서 생존하십시오 입니다. 시장에서 생존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빚을 너무 끌어와서 신용융자, 뭐 주식담보 관련 대출 해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한 분들이 원치 않게 파산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생존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생존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후에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주가 지수가 거의 한 100% 이상, 100% 가까이 상승했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9월 리먼 파산 이후 10월에 급락하긴 했지만, 자, 그 해가 오히려 바닥이 되고 2009년, 2010년 화려한 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폭락장이 들이닥치면은 본인이 원치 않은 가격에 강제 청산되는 상황이 빚을 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 철저하게 피하시기만 해도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 생존을 하더라도요, 밀려오는 공포감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했더라도 이게 참 눈앞에 공포감이 계속 몰아치게 되면요, 투자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일 수밖에 없죠. 마치 그 2차 대전 때 그 생존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폭격에 살아났다 해도 눈앞에 보이는 공포감에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정도로 생존을 했더라도 공포 심리가 지배하게 되면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어찌어찌 생존을 했다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면요, 냉정함을 잃게 되고 오히려 최저가에서 모두 팔고 현금화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려오는 공포감에 주눅들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요, 잔소리처럼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자산 배분 전략 꼭 하나라도 보유를 하십시오.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계시면요, 갑자기 찾아오는 약세장이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주기적으로 비율을 리밸런싱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셰넌의 도깨비라고 표현하는 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착착착착 쌓이는 그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시장이 크게 하락한 후에는요, 지금 내가 가진 종목보다도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9.11 테러 이후에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도 9.11 테러 후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세팅하는 기회로 삼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 직후에도 포트폴리오를 새로 바꾸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가끔 이제 폭락장이 있고 나면 내 종목은 손해봤기 때문에 절대 못 팔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신데요. 그럴 게 아니라 하락했으니 내가 폭락해서 손해봤던 종목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좋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는요, 9월에 있었던 심각한 이슈 두 가지, 9.11 테러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 요 두 가지 이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자, 투자에 꼭 활용하시기 바라면서요. 종종 투자자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시장에서 생존하시라. 생존해야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버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면서 항상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